네, 기본부터 탄탄하게 쌓아 올려서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쇼스트라이크의 강동석입니다. 새롭게 단장한 주식 쇼스트라이크 월요일 강의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무료 문자와 전화로 연락 주십시오. 전화 02-3153-2631,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입니다. 그럼 월요일의 감독님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초보 투자자도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이길 수 있다. 원칙을 지키고 추세를 따르는 매매. 거래에서 실패해도 원칙을 지켰다면 이긴 것이다. 다시 돌아온 정희경의 리얼 베이직 시즌2. 초보 투자자의 이기는 매매 원칙 바로 공개됩니다. 네, 정희경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춥죠.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날씨만큼이나 주식시장도 꽁꽁 얼어붙어 있는 느낌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 150만 원 돌파했고요. 또 현대차 3인방도 잘 달려줬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도에 코스피 빨간불 지키지 못했는데요. 오늘장 전략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시장은 횡보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지난주까지 시장은 3주 연속 상승을 통해서 1950을 회복을 했습니다. 시장의 회복에 호재로 작용한 것은 중국의 안정성장 기조가 확인됐다는 점과 유럽중앙은행의 추가 부양 의지가 시사되었던 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차원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시장의 상승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볼 때도 전체적으로 지난주의 흐름은 주봉과 월봉의 흐름에서 전체적인 비추세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일봉에서 보시면 시장에서 저희가 바탕으로 보는 리얼 베이직으로 볼 때는 상승의 신호가 나타났고 그 상승의 흐름이 눌림목에 지지받아서 올라가는 한 주가 되었기 때문에 눌림목 매수를 하는 분들은 일봉에서 단기적인 상승의 흐름을 지켜볼 수 있고 누렸던 한 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전망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는 이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 이벤트는 재밌는 이벤트가 중요하면서 재밌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미국으로 볼 때는 FOMC 회의가 11일부터 12일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바탕으로 해서 시장에서 지금 미국의 재정 절벽 우려가 있듯이 또 하나가 되는 것이 FOMC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연말로 끝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말 끝나는 정책을 과연 대체할 다른 정책들을 연말 이 회의에서 12월 회의에서 어떻게 나타낼지 그리고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따라서 시장은 또 한 번 요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전망하기로는 시장에서 이 트위스트 정책에 대체되는 다른 완화 정책이 있을 거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되어서 미국 시장이 양호하게 가고 있다고 볼 때는 좋은 호재가 나왔을 때는 시장은 중립 의지로 덤덤하게 갈 가능성이 있고요. 오히려 나쁜 소식이 들려올 때는 급변동해서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미국의 수요일 10일이죠. 끝나고 나면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이 시작됩니다. 네. 그런데 목요일에는 저희의 아시다시피 이 분기마다 나타나는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만기일에 당연히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있겠죠. 네. 금통위의 금리 결정은 아무런 대선을 한 주 앞두고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만큼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분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장에서는 아무런 변동이 없을 거고 그래서 중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 만기일 날 만약 수요일 날 저녁에 끝난 미국에서 수요일 저녁에 끝난 회의에서 나쁜 결과가 이어지고 만기일에 그 뉴스가 전해진다라면 어쩌면 만기일에 크게 요동할 가능성이 특히 그 요동은 아래쪽으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의하면서 이번 주는 조심을 하셔야 되는 한 주로 그리고 시장을 볼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는 주는 쉰다란 생각으로 그냥 시장을 보십시오. 그때 큰 변동이 있다고 해서 내가 가진 종목에 큰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시장에 의해서 하락이 됐다면 내 종목이 해당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금요일이나 그 다음 주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쉬는 한 주다 그런 식으로 전망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희경 소장님께 시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본격적인 강의 들어볼 텐데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리얼 베이직 시즌2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에 리얼 베이직의 매매 원칙을 배웠다면 이번 주는 리얼 베이직 차트를 실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을 해주시고요. 강동석 앵커님, 네. 운전을 하실 때 앞에 이런 차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이런 차가 있으면 저는 가까이 붙지 않고요. 다른 차선으로 가는 편입니다. 네, 네. 제가 강의를 갈 때 이 사진을 자주 활용을 하는데요. 네. 제목이 있습니다. 초보는 시장을 두려워하지만 시장도 역시 초보를 두려워한다.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보 투자자는 시장을 굉장히 두려워해서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시장 역시 이렇게 초보 투자자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게다가 시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초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초보 투자자를 더욱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원칙대로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운전도 똑같고 투자도 똑같은데요. 손실이 크게 나는 분들은 자기가 초보의 딱지를 뗐다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의 투자법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크게 손실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원칙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리얼 베이직을 얘기하는 이유가 차라리 완전 초보가 되어서 완전 초보의 투자법을 활용하는 것이 시장에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보로 시작할 때 원칙을 뭘 배웠나요? 앵커님, 보통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뭐부터 배울까요? 보통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요. 어떤 종목이 좋은지 기업 분석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예, 제대로 된 방법을 배웠고요. 네. 실제로 차트를 이용한 개인 투자자는 맨 처음에 이걸 배웁니다. 무엇을 우량 주식을 언제 어디서 사서 무릎에 사서 언제 어디서 파는가. 어깨에 판다. 모두가 이 초보의 기본 원칙을 배우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네. 중요한 거는 우량 주식이 무엇인지, 무릎이 언젠지, 어깨가 뭔지를 모릅니다. 마치 저희 학창 시절에 수학 공부를 위해서 수학의 정석을 배웁니다. 수학 정석을 배우며 네. 처음 펼쳐서 목차를 쭉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의 내용은 보지를 않습니다. 이게 뭔지를 모르죠. 그러고 나서 정석을 뗐다라고 얘기합니다. 투자자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나요? 제대로 된 우량 주식이 무엇인지, 무릎이 언젠지, 어깨가 뭔지 자기만의 확실한 원칙을, 기준을 만드셔야 됩니다. 오늘 리얼 베이직의 정석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엇을 나이스한 종목을 언제 어디서 사서 상승세가 시작할 때 언제 사서 어디서 파는가. 상승세가 끝날 때 판다. 네, 지난주 제가 나이스한 종목이라 해서 나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뉴 하이, N은 뉴 하이죠. 그래서 신고점을 만들 때 오히려 투자를 해라. 그리고 I는 institutionally responsive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를 통해서 상승 신호가 나왔을 때 투자를 하라. 그리고 current earnings에서 최근의 영업 흐름이나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라고 해서 기술적, 수급적, 재무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우량한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 기준을 통과하는 종목에 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전에서 투자할 때는 이러한 종목을 찾았을 때 어디서 사는가를 했을 때 중요한 게 상승세가 시작할 때와 상승세가 끝날 때입니다. 핵심은 상승세죠. 말은 쉽습니다. 상승세가 언제일까요? 저희 리얼 베이직에서는 이 상승세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보조지표가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삼선 전환도와 일목균형표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종합적으로 복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삼선 전환도는 가장 쉬운 추세 전환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상승으로 전환하면 상승 추세이고 하락으로 전환하면 하락 추세입니다. 일목균형표에는 그 추세가 일정 기간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추세를 일정 기간 이내나 이후에 전환선이나 기준선을 이탈했을 때는 그 추세가 이탈을 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면 일정 기간은 그 추세가 이어진다라는 것이 일목균형표입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그 두 개의 보조지표가 갖고 있지 않은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삼선 전환도와 일목균형표와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실전에서 사용할 차트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리얼 베이직 차트를 만들 건데요. 기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차트를 결정해야 되겠죠. 차트를 이용하는 사람들 매매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어떤 차트를 이용할 것인 겁니다. 네. 실제로 차트를 가지고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많은 전문가들이 차트를 갖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기업을 분석한 기본적인 분석이 우선이 되어서 정말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우량 종목에 투자하라. 그리고 장기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그 종목은 좋은 주식이니까 믿고 가면 언젠가는 보답을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시면 여러분이 순진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주식시장은 이상한 주식입니다. 내 지위자라고 생각했던, 내 동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 뒤통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예전에 제가 시즌1에서 얘기했는데요. 여기는 실전 전쟁터인데 체급이 벤튼급 플라이급인데 헤비급과 똑같은 조건에서 해야 되는 경기입니다. 차트를 이용하는 개인 투자자에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하는 방법을 택할 수가 없는 이유는 그분들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낚싯대로 물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그 기업을 분석할 능력과 그 기업을 분석해서 그 기업이 흔들리고 시장이 흔들렸을 때 내 상황이 그것을 이겨낼 만한 경제적 상황이 되느냐? 안 됩니다. 자기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진함을 버리시고요. 여러분이 믿을 거는 이 이상한, 이 잔인한 시장에서 여러분 하나만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차트를 만들어서 그 차트를 배워야 됩니다. 시즌1에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전문가가 나와서 좋은 물고기를 알려주고 좋은 낚시터를 알려주는 것은 여러분에게 오히려 악이 됩니다. 거기에 익숙해져서 항상 그 사람을 쫓아다니니까요. 정말로 좋은 전문가라면 여러분한테 물고기를 낚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잘 낚을 것인가. 제가 우량 종목을 얘기 드렸습니다. 좋은 우량 종목이라는 나한테 돈을 벌어주는 것이지 시장에서 크게 상승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시장에 상승하는 종목을 투자하고서도 잃는 분이 많습니다. 왜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언제 사고 언제 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낚시를 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시고요. 그래서 제대로 한 낚시를 한다면 여러분은 이 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낚싯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차트입니다. 이 차트에서 맨 처음에 할 것이 기본 차트를 결정해야 됩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네. 차트를 보면 네. 처음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차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동평균선 정도가 나타나 있죠. 네. 일단 이동평균선을 먼저 지워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편의를 위해서요. 아무것도 안 보이겠네요. 예, 모든 것이 없이 막막한 카오스적인 형태가 되겠죠. 이런 네. 형태가 됩니다. 이것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대신증권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꼭 이거 고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가를 올라가는 거는 색칠을 하고 내려가는 거는 색칠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 좀 디폴트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대신증권 관계자분이 보고 계시면. 네. 무료 문자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차트가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면 위에 일봉이 있고 주봉이 있고 월봉이 있고 연봉이 있고 분봉이 있고 틱이 있습니다. 네. 이런 차트가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하느냐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요. 완전 초보니까요. 네. 자, 여러분들이 어떤 봉을 선택하느냐는 여러분의 매매 패턴에 달렸습니다. 내가 매일매일의 차트 결과에 따라서 사고 팔고를 결정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일봉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주간 단위로 결과에 따라서 내 매매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기준을 만든다면 주봉을 하십시오. 그리고 월간 단위라면 월봉을 하시고요. 선물 옵션처럼 분 단위로 판단을 내려야 된다면 분봉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리얼 베이직 차트를 이용한 주식 매매는 제가 권하기는 주봉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했다시피 추세를 판단하는 일목균형표에서 분명히 상승세를 만들거나 하락세를 만들었을 때 어떤 추세가 결정되면 9기간이나 26기간 동안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산 주식이 9일 동안 계속 오를 거다, 9주 동안 계속 오를 거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9주 동안 상승한다면 주봉을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 9주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 보면 26주란 개념, 9주란 개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가 볼 때는 6개월입니다. 26주라는 기준선은 6개월입니다. 최소한 주식이 어떤 상승을 탔다면 2분기 정도는 계속 상승세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작년에는 안 좋았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기업이 좋아졌다고 판단될 때는 주가가 상승을 시작을 했고요. 그 좋은 흐름은 시장에 전파돼서 실제로 그 기업이 좋다라면 최소한 6개월은 갑니다. 그렇다면 26기간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26일 만에 내가 끝내버리기는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주봉을 기준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주식 종목이 아니라 시장을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또 월 단위로 투자하는 월봉을 중심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리얼 베이직 차트에서는 일단은 주봉을 중심으로 내가 26주 동안의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그 상승세에서 수익을 취하는 그걸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주봉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봉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 틱을 하면 제가 주로 쓰는 거는 앞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제가 만들 때 보겠지만은 주봉을 기준으로 만들고요. 주봉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고요. 월봉과 일봉을 뒤에
두 개를 같이 붙이는 삼중 차트를 만들 것입니다. 네. 삼중 차트를 만드는 이유는 주봉에서 판단 기준을 했지만 단기적인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같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주봉보다 상위 개념이 있는 월봉에서 지금의 이 흐름이 어디에 막히지 않을까. 주봉에는 상승 추세지만 월봉에서는 이미 하락 추세가 시작되고 있어 어느 정도 되돌림일 수도 있습니다. 그 판단을 세 개를 같이 보면서 하는 것이 매매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금 이따 만들 때를 보시면 주봉과 일봉과 월봉을 세 개로 같이 볼 수 있는 삼중 차트를 리얼 베이직 차트에서는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봉을 기준으로 하는 삼중 차트를 만들고 나면요, 거기에 이제 지표를 넣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깨끗한 백지장에서요, 이 지표가 지금의 상승은 상승 추세 상승인지 아니면 하락 추세에서 되돌림인지 그런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판단을 하는데 리얼 베이직에서는 삼선 전환도를 저희가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삼선 전환도라는 것은 시간적 개념이나 거래량 같은 이러한 것들을 다 무시하고 새로운 고점이나 새로운 저점이 나타날 때 그 지표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흐름이나 아니면 시장이 박스권 될 때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지만 중장기 시장의 추세의 전환을 판단하는 것으로서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주봉을 기준으로 26주간 어느 정도 중장기 투자하시는 투자자에게서는 이 삼선 전환도를 통해서 추세가 상승 추세다, 하락 추세다라고 결정을 한다면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게다가 아까 정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무릎이 언제고 어깨가 언제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 시간에 제가 말했다시피 내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상승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때가 무릎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네. 심리적으로는 약간의 비싼 가격에 사서 오히려 어깨라고 판단을 낼 때는 상승 추세를 지나서 하락으로 접어들 때 조금 싼 가격에 파는, 비싼 데서 사서 싼 곳에서 파는 방법을 취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판단, 이것이 지금 상승 추세에 올랐었다라면 이 정도 가격이 무릎인지, 그리고 하락 추세로 이탈을 했다라면 지금이 어깨인지 그 판단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삼선 전환도입니다. 물론 삼선 전환도가 가진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나 큰 급락장이 나타나거나 큰 급등세가 나타났을 때 그 추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큰 이유에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서 무릎이 너무 높은 데서 나타나고요, 어깨가 너무 낮은 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호대로 했더니 오히려 손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통계입니다. 이 바탕으로 할 때 그것이 한 번이 틀리더라도 네 번이 맞는다면 그거는 좋은 신호입니다. 그 바탕으로 하고요, 그거의 단점을 다른 것으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리얼 베이직은 왕초보입니다. 왕초보는 복잡하면 안 됩니다.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낚싯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단순하게 삼선 전환도를 추세 전환의 지표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선 전환도가 가진 가장 결정적인 단점이 시간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요, 추세 전환은 판단하지만 이 추세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추세 흐름에 대해서는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추세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목균형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일목균형표 하나만 얘기하는데도 3주간 아니 3달이 걸리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일목균형표에 대한 원전을 보시면 책이 4권이죠. 이만큼 두꺼운 책이 4권이기 때문에. 하지만 리얼 베이직 매매법은 실전용입니다. 그런 것들은 차후에 천천히 배우시고요. 오늘은 지표상에서 HT에서 어떻게 일목균형표를 넣을지만 간단하게 배울 겁니다. 하지만 일목균형표가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일목균형표가 뭘까요? 1930년대 일목산인이 개발을 했다고 그러죠. 시간 개념을 활용을 해서 동양의 철학을 넣었다 그랬죠.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하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어떤 추세가 결정되면 일정 기간 그 추세는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기간이 지나면 그 추세는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끊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라는 것은 주가의 흐름을 주요한 5개의 선으로 분석을 해서 주가를 예측하고 파가는 보조지표입니다. 전환선, 기준선, 선행스팬 1, 2, 후행스팬 이런 5개가 있는데요. 여러분한테 핵심적으로 해야 될 건 전환선과 기준선입니다. 거기서 적용되는 시간 개념은 9와 26입니다. 주봉으로 따졌을 때는 9주와 26주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단기적으로는 2달, 장기적으로는 6달 정도. 시장의 이 종목이 상승 추세가 확인됐다면 최소한 9주 동안은 단기적으로 상승을 보이고요. 또 조정이 나타나겠지만 큰 흐름에서 26주 동안에는 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상승 추세에서는 눌림목에서 매수해서 들어간다면 확률적으로 매우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일목균형표에 이용하는 법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추세 판단의 보조지표로 이동평균선을 보겠습니다. 이게 순서가 많이 바뀌었다고 저한테 지적하는 분이 많습니다. 네. 이동평균선을 맨 처음 해야 되는데 무슨 이게 보조냐. 하지만 기본적으로 추세를 판단한 후에 내가 어디에 들어가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은 보조지표가 맞습니다. 그리고 삼선 전환도가 가진 가장 결정적인 단점, 시간 개념을 전혀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 개념이 적용된 이동평균선을 같이 들어간다면 단순히 전환했다고 추세 이탈이 아니고요. 주요한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면서 하락 전환한다면 이탈이 되는 거겠죠. 그러지 않고 아주 새로운 고점이 짧게 갔을 때 짧게 벗어나면서 시장에서 가짜 이탈 신호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보조지표로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이동평균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목균형표라는 것이 시간 개념을 적용했다고 하지만은 일목균형표는 1930년대에 개발돼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중간값이라는 것을 적용합니다. 시장에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간값과 평균값이 있습니다. 아마 1930년대는 시장에서 바로 며칠간, 9일간, 9주간, 26주간 평균값을 구해내는 것이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IT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버튼 하나 가면 나와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목균형표가 갖고 있는 단점, 시간 개념이지만 9주, 26주 동안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값이라는 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9주 동안 변화가 없다가 갑자기 11주, 10주 될 때 크게 변화가 납니다. 26주 될 때 밑에 있던 것이 갑자기 변해버립니다. 시장의 지표라는 것이 너무나 급작하게 변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응하기가 힘든 것 또한 이 일목균형표가 갖고 있는 지표상의 단점입니다. 반면에 이동평균선은 그 기간 동안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매주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따지면 일목균형표는 계단식이거나 직선에 가까운데 이동평균선은 곡선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보조지표로서 이동평균선을 같이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게다가 이동평균선은 시간 개념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어떤 추세가 결정되면 중기적으로는 26주간 이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26주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시장에서 어떤 단계를 내가 나눠야 될 것인가를 판단해 줘서 이동평균선은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목균형표는 9와 26이라는 두 개를 나누지만 그 속에 있는 세부적인 단위는 이동평균선으로 세부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26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9가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9를 전환선이라고 얘기하고 26을 기준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시전 1에서 이 세상 모든 자연의 흐름에서 기준이 되고 있는 수학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에 있어서 어떤 추세를 결정을 지었다면 그 추세의 흐름은 단기적으로 0.38, 0.5, 0.62 정도의 추세의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0.62까지 되돌림 나왔다가도 재차 그 추세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아주 짧게는 0.38 정도 조정을 보이고 그 추세가 이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보나치 수열의 바탕으로 해서 엘리어트 파동이 나온 거고요. 일목균형표도 약간의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모든 기술적 지표에서 사용하는 N자형 주가의 흐름은 피보나치 수열을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세부 데이터에 있어서 제 세 가지만 알라고 얘기했습니다. 되돌림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0.38, 0.5, 0.62. 그걸 기억하시면 굉장히 유리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목균형표에서 단기적으로 9가 단기적인 흐름에서 전환선을 이탈했느냐 아니냐의 판단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느냐 판단하면 그 9의 기본적이 되는 것이 얼마일까요? 0.38에 해당되는 것이 짧게는 3이고요. 0.5가 5 정도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0.62가 7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요즘에 3, 5, 7을 단기적인 추세로 판단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 판단 기준은 눌림목 매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동평균선을 첫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세를 판단하는 데도 중요하지만은 어디서 사느냐, 눌림목 매수, 쫓아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종목은 상승한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나는 여기까지 내려오면 사겠다라는 스스로의 매수하는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9와 26 전환선 기준선이 아니라 그 안에 세부적인 되돌림이 필요합니다. 그때 적용되는 것이 이 일목균형표의 두 가지 시간 개념 9와 26을 이용한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9의 피보나치 수열에 적용되는 것이 3, 5, 7인 거고요. 그 다음에 26에 대해서 0.38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0.5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0.6에 해당되는 것이 9, 13, 17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3이나 17을 이탈했을 때는 이 추세가 끝났다라고 보고도 무방합니다.
게다가 주봉에서의 상승세가 이어져서 그 위 상위 개념인 월봉의 상승으로 이어질 때는 그 위의 개념으로 갑니다. 그래서 더 확장을 해서 일반적으로 피보나치 수열에서 더 확장을 했을 때 내가 초기의 흐름은 어디까지 가냐 해서 0.618에 뒤집어서 1.618이라고 그랬습니다. 1.61로 하죠. 그래서 내가 샀던 가격보다 N자형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고점은 어디로 보냐면 이 가격에 1.618배 정도로 올라간다고 얘기한 1.618도 피보나치입니다. 그래서 26이라는 기준선에서 이 기준선을 돌파를 해서 상승을 할 때 어디까지 가느냐? 첫 번째는 1.618에 해당되는 42선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42선은 주봉으로 볼 때 42선은 월봉 개념에서는 전환선에 해당되는 구선에 해당됩니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위 개념의 구선에 해당되는 42선도 단기적인 흐름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월봉에서 13선에 해당되는 65선, 월봉에서 17에 해당되는 84선까지도 같이 지켜보면서 시장을 판단하면 종합적으로 판단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기술적인 흐름이 있을 때 수급도 같이 봐야 됩니다. 이 신호가, 상승 신호가 누가 주도해서 만들었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승 신호가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도해서 만들었다면 거기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 기업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승세는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승 신호를 만드는 수급 주체가 개인이라면 개인은 속이기 위한 거나 아니면 아주 단기적인 목적이 큽니다. 그래서 개인이 만드는 상승 신호는 저희가 무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바탕으로 지표를 만들어서 지표를 중심으로 낚싯대를 만든다면 그 낚싯대를 가지고 여러분이 자신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낚싯대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HTS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다시 여기로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배웠던 첫 번째가 뭐였죠? 주봉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봉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주봉에 넣으면 제일 첫 번째 화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했다시피 일단 필요 없는 것들, 시장에서 보여주는 것들을 많이 없애겠습니다. 네. 없애고요. 아까 했듯이 일목균형표도 적용하기 전에요. 이동평균선을 먼저 없애고요. 없애고 주봉만 순서에 나올 따라서 수 한번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 대신 정권 분들 바꿔주십시오. 계속 말하지만 제가 할 때마다 설명을 또 해야 되는 이 번거로움을 저걸 좀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우선 화면엔 주봉만 볼 수 있겠네요. 예. 주가에서요. 주가를 네. 이 디폴트 좀 고쳐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대신정권 선전을 제가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여기 나와서. 자, 이렇게 됐을 때 아무것도 없는 이런 캔들 차트입니다. 말 그대로 혼마 문의사가 이 캔들 차트 하나만으로도 1700년대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됐다 그랬죠. 이 캔들 차트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자, 이 주봉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 그랬죠? 이게 상승세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가장 기준 방법은 삼선 전환도라고 그랬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그 기준에 대해서 삼선 전환도와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배우겠지만 오늘은 차트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차트에서는 아주 단순합니다. 자, 마우스 저를 따라 주십시오.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네. 중간쯤에 특수 차트 합성이 나옵니다. 네. 거기에 PNF 나오고 삼선 전환도 표시가 있죠. 네. 이거 클릭하면 끝입니다. 간단하네요. 예.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캔들 차트 밖으로 하나가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이 주봉에 보면 바탕으로 보면 여기 상승이 시작됐다라고 판단한 거고요. 네. 하락으로 접어들었다고 보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추세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하락 추세로 했는데 구기간이 지났는데 밑으로 가지를 못하고 새로운 저점을 만들지 못하고 이 안에서 머물러 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재차 밑을 뚫거나 아니면 다시 위로 돌아서 상승으로 가거나 하는 비추세의 기간에 있는 겁니다. 네. 이 비추세의 기간에는 투자하는 방법은 사실은 주식보다는 파생이 옳습니다. 파생을 통해서 이쪽과 이쪽에서 박스를 정해놓고 벗어나지 않는데 양쪽 스트랭글이나 스트레이드 투자를 통해서 양쪽 매도를 해놓는다면 쉽게 벌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아마 화요일에 하시는 분이 선물 투자에 대해서 배우니까요. 여러분이 좀 배우시면 좋을 겁니다. 기억을 해 주십시오. 박스권일 때는 오히려 파생도 배워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파생 시장이 최근에 더 사람들의 더 많이 모이고 시장 외국인도 거기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이 좀 빗나갔는데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삼선 전환도 아주 간단합니다. 외곽의 지죠.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여기서는 외곽에 지지 않습니다. 왜요? 네. 앞에서 세 개를 되돌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로 됩니다. 이동평균선을 보시는 분들이
왜 아무 이동평균선도 없는 데서 저항을 받고 이렇게 밀릴까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네. 삼선전환도에서 여기를 돌파해야 돼만 상승으로 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 번만에 대부분 돌파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항을 받지만 올라가는 건 다시 올라가서 만들어내죠. 이렇게 거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상승은 이어집니다. 이 바탕이 가는 거고요. 이게 쭉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이거보다 상위 개념에서 오히려 또 저항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봉에서는 상승이지만 월봉에서는 이 눌림목에서 내려가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추세의 전환을 판단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 삼선 전환도를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로 삼선 전환도 표시 간단합니다. 네. 특수 차트. 이렇게 만들면 그냥 캔들 차트로 해서 이게 올랐다 내렸다가 아니라 상승세에서 계속 오르고 있다 아니면 상승세로 전환하기 위해서 여기는 꼭 뚫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삼선 전환도가 만들어냈으면 이런 상승과 이런 상승이 됐을 때 상승 추세에 따라가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선 전환도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크게 떨어졌을 때 무릎은 이 정도가 무릎이라고 대부분 생각하죠. 그죠? 네. 그런데 무릎이 너무 크게 나타나죠.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죠. 무릎이라고 해서 샀더니 나중에 올라갔지만은 내가 이익 실현을 못하고 내려왔을 때 자, 하락으로 전환됐으니까 어깨라고 생각해서 팔았는데 내려갔어요. 이 동물이 참 신기한 동물이죠. 무릎이 네. 어깨보다 위에 있죠. 무릎이 어깨보다 위에 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거는 여기가 무릎이라고 해서 사서 무릎으로 사서 어깨라고 판단되는 여기나 여기서 어깨를 판단하면 네. 충분히 큰 수익을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나타났을 때는 무릎이 어깨보다 위에 있는 시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선전환도가 가진 단점인 거고요.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아닐지에 대한 보조로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삼선전환도보다도 더 중요한 지표가 일목균형표가 되는 겁니다. 자, 일목균형표를 넣겠습니다. 일목균형표를 만드는 방법은 일목균형표 역시 삼선전환도처럼 다음 시간이나요? 제 다음 시간에서 분명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낚싯대부터 만들어야 여러분한테 앞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낚싯대 만드는 방법으로 차트를 만들 때 일목균형표를 어떻게 넣느냐만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차트 네. 설정 두 번째 나옵니다. 차트 설정에서 차트 설정 누르시면 네. 여 위에 쭉 제목들이 있죠. 거기서 네. 지표가 아니라 가격 지표를 누르시면 가격 지표에서 네 번째 일목균형표가 있습니다. 네, 일목균형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이것도. 간단하네요. 네, 클릭 한 번만 하면 네.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림상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일목균형표는 5가지 선입니다. 소위 말해서 여기 나와 있죠. 전환선, 기준선,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 후행스팬. 네.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추세의 전환은 아까 삼선전환도가 그냥 상승으로 전환하면 상승이다, 하락으로 전환하면 하락이라 그러는데 일목균형표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볼 게 뭐냐면 전환선을 이탈하고 기준선까지 이탈하고 여기까지는 이탈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기준선까지 이탈할 때는 새로운 시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세가 아까 말했다시피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 추세가 결정됐을 때는 전환선과 기준선을 저항선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추세가 이어지다가 기준선을 이탈했을 때는 오히려 상승으로 돌아섰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상승으로 보는 것이 무난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선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일목균형표를 같이 넣었을 때는 보시면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 시장에서 앞에서 나온 그림을 보면 이 두 개를 바탕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앞을 좀 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가 가진 가장 큰 경쟁력은 지금 이 시점을 끝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차트를 볼 때는 지금 현재가 오히려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나타나는 거죠. 네. 앞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인데 이게 옆으로 기고 있을 때는 차트는 계속 횡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볼 때 아까 말했다시피 삼선전환도에서 깨끗한 거와 깨끗하지 않은 것을 바탕으로 볼 때 이때의 상승 전환은 삼선전환도 상승 전환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기준선을 돌파하는 것은 굉장히 투자하기 좋게 나오죠. 왜냐하면 이 구름대라고 이야기하는 선행스팬 1과 2 위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흐름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름대에 지지받고 올라갔기 때문에 강하게 나가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보시다시피 아무런 의미가 없죠. 충분히 주가가 조정된 것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밑으로 됐을 때는 하락으로 구름대를 밑으로 돌파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 나타나는 상승은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네. 구름대 밑에서 됐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상승이 아니라 이제 하락에서 되돌림일 수도 있고 새로운 상승일 수도 있고 그 판단은 시장이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아까처럼 깨끗한 것이 아니고 복잡합니다. 역시 복잡한 거는 그래서 시장에서 어떻게 된가요?
얼마 가지 못하는 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격이 틀리는 겁니다. 자, 이래서 주가의 흐름을 아까 말했던 대로 상승 전환, 삼선 전환도를 통해서 전환의 신호를 발견할 수 있고요.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이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지 흐름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족한 것은 뭐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 전환선과 기준선의 폭이 너무 큽니다. 쭉 가고 있을 때는 모르지만 이것이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중간의 흐름에서 판단을 내가 눌림목을 어떻게 할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판단을 보조로 할 수 있는 것이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짧게와 중간 형태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만드는 방법은 차트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차트 설정 들어가서 네. 5번째, 6번째 보면 이동평균 나오죠. 이동평균. 예, 이동평균 누르시고 나서 네. 여기 쭉 있습니다. 여기에 듣는 것이 5일도 5, 있고.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들을 쭉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7, 5, 7, 9, 9, 13, 13, 17, 17, 26, 26, 33, 33, 42, 42, 65, 65, 84. 84. 자, 이거는 다시 보기를 이동평균까지. 통해서 제가 이 수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없던 거는 뭐냐면 네. 7과 33입니다. 7과 33은 일본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가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외국인 투자자, 서구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의미도 있습니다. 예전에 일주일은 7일이죠. 네. 예전에는 일요일이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고 쪽에 단기의 흐름을 나타내는 일주는 5가 아니라 7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외국인 투자자는 7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상위 개념으로 가서 월봉 7은 주봉으로 환산하면 또 33에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33주는 월봉 7선이 되기 때문에 7과 33만 그런 의미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되는 것들을 다 클릭을 하십시오. 자, 낚시트에 광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판단을 하십시오. 옆에 색깔은 어떻게 할지. 제가 지금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0개네요. 네. 이거를 구분을 해내면 네. 그 다음에는 굉장히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일목균형표의 전환선과 기준선에 피보나치 수열을 적용한 시간 개념이 들어간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요. 네. 굉장히 이거를 활용하는데 의미가 클 겁니다. 제가 주로 쓰는 색깔 구분 방법은 처음은 검은색, 그 다음에는 빨간색, 두껍고 얇고 이런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네. 색깔이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13에 해당되는 65를 하고요. 17에 해당되는 84까지 이걸 78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네. 그건 크지 않습니다. 26을 벗어나는 것들은 네. 상위 개념에서의 보조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판단은 여기 판단에서 33을 벗어났다, 41을 벗어났다 판단하지 마시고요. 네. 여기에 해당되는 상위 개념, 월봉에서 전환선을 이탈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다 집어넣습니다. 이제 굉장히 복잡해졌죠. 네, 오히려 복잡해졌어요. 더 복잡해서 투자하기가 힘들죠. 네. 복잡할 땐 투자하는 게 별로 안 좋습니다. 이동평균선까지 넣었을 때 깔끔한 부분 있죠. 깔끔한 부분 아까 했다시피 깔끔하죠. 그래서 보통 얘기하죠.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보이고 의미 있는 조정 후에 나타나는 재상승이 굉장히 크게 간다. 네. 그런 바탕으로 해서 3개를 넣었습니다. 이 3개 삼선전환도, 일목균형표, 이동평균선을 넣었을 때 이렇게 낚시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기술적인 거는 다 됐고요. 수급적인 걸 더 넣은 방법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네. 하냐면요. 차트 설정 다시 누르시고요. 차트 설정에서 처음 지표에서 아래쪽 보면 투자자별 순매매 지표가 나타납니다. 네. 거기서 종합을 클릭하시고요. 네. 여기 들어가서 기준선을 하나쯤 바꿔주십시오.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네. 기준선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순매매에서 저는 누적보다는 정감을 좋아합니다. 더 그 쉽게 볼수 있기 시기에, 때문에요. 그렇죠. 그 시기에 이것이 어떻게 판단됐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보조 지표는 오히려 아래로 보내야 되겠죠. 자, 차트 설정에 들어가서 위가 아니라 이 종합이라는 것이 아래로 내려 보겠습니다. 네. 순서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꾸면 우리가 판단하는 기술적인 지표와 수급적인 판단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시장 지수에 대해서 아까 제가 수급이 지난주에 외국인의 매수가 나타났다고 얘기했죠. 외국인이 빨간색입니다. 그 주에 어떻게 됐는지, 외국인들이 이때 샀는지 시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 누가 팔고 있는지, 주도를 누가 하고 있는지요.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넣었는데 미리
개인들은 저는 무시합니다. 시장을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 두껍게, 특히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 이번 주에 시장을 만들고 있는 주체가 어딘지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적으로 추세를 판단할 수 있고요. 추세 전환을 판단하고 있고, 이 추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디 눌림목에서 매수할지, 그리고 어디를 벗어나면 손절할지의 기준을 만드는 낚싯대를 만든 겁니다. 덧붙여서 이 지금 만들고 있는 신호가 얼마나 옳은 신호인지를 수급을 통해서 덧붙일 수 있는 이 차트를 제가 이름 붙여서 리얼 베이직 차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여러분이 만든 낚싯대가 힘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실제로 낚시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낚시를 나가보면요. 삼성전자 최근에 흐름이 있죠? 네. 삼성전자는 사실은 주봉의 흐름이기보다는 월봉의 흐름이 더 많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가서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을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제일 쉬운 방법으로 종목 리스크도 없는 방법으로 시장에 투자하는 분들 많죠. 펀드 투자나 이렇게 ETF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ETF 투자하는 분들한테 제가 보라고 얘기하는 종목은 월봉입니다. 월봉을 바탕으로 보시면 시장은 거창하게 나갈까요? 이 낚싯대 하나만 있다라면 1980년 이후로 굉장히 쉽게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흐름이 보이시나요? 85년 말에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상승 추세가. 이때 지수가 얼마였냐고요? 코스피 지수가 그때 163이었습니다. 163이요. 자,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환선을 이탈하지 않고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여기까지 나타나죠. 네. 여기 중간에 사고 팔고 한 분들은 항상 손해를 봤을 겁니다. 상대적으로요. 이렇게 1980년 이후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렇게 상승세가 6번 있었습니다. 이 상승 추세에서만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됐다. 가장 최근에 보면 상승으로 전환됐다. 이 추세에 눌림목에서 매수해서 내가 26개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이 전환선을 이탈할 때까지 가져갔다라면 누구나 쉽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못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원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원칙을 제가 이 낚싯대란 표현으로 리얼 베이직 차트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리얼 베이직 차트를 이 방송 다시 보기를 통해서라도요, 확실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이렇게 만드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든다면 여러분은 제 수준이 되는 것이고요. 못 만든다면 또 아까처럼 말한 사고 나오기 쉬운 헛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꼭 자기 것으로 만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리얼 베이직 매매 차트를 만들어서 쉽게 추세를 분석하고 매매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다음 주도 강의가 다음 주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다음 주 어떤 내용 배워볼까요? 예. 다음 주에는 네. 지금 계속하고 있는 리얼 베이직 차트의 내용에서 조금 벗어났어요. 연말이기 때문에 지금 제 이렇게 낚싯대로 만든 리얼 베이직 차트를 이용해서 2012년도 투자를 이렇게 했다면 좋았겠다. 아니면 지나갔지만 이렇게 하지는 말았어야 된다는 것을 하는 시간으로서 2012년을 분석해 보고요. 그리고 그 차트를 바탕으로 2013년, 물론 여기는 차트 말고 전망할 때는 이벤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2013년을 분석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연초부터 또다시 아까 말했던 대로 차트를 만들었으면 종목을 어떻게 찾아내고 그 종목을 통해서 어떻게 매매할지는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말 특집으로 진행되는 다음 주 강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l he'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네, 코너 속의 코너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죠. 새롭게 단장한 주식 쇼스트라이크에서는 여러분을 위한 퀴즈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매일 전문가님께서 퀴즈 한 문제씩 내주시면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3-3366-0110으로 무료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매일 한 분께 추첨을 통해서 반고인 파리 미술전 관람권 2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고수들의 노하우도 배우고 선물도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금요일 퀴즈와 정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주식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고리스크, 2번 고수익률, 3번 고환금성, 4번 저유동성. 정답은 4번 저유동성이었습니다. 당첨자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고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리얼 베이직 매매 시즌2에서 추세 판단의 지표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1번 삼선전환도, 2번 일목균형표, 3번 이동평균선, 4번 볼린저 밴드.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부터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의 행운의 당첨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인경 소장님 오늘도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12월 10일 주식쇼 스트라이크였습니다. 내일은 유창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